안녕하십니까. 북한 이슈 논단 시간의 김은광입니다. 오늘 좀 응급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중국 베이징에 북한의 고위급이 나타났죠. 김정은인가 김여정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고위층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란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이에 대해서 나름의 가닥을 잡고 있으며 뭔진 모르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예측과 그 예감, 이것을 오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분은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의 국가정부기관에서 간부로 일하던 우리 김태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어떻게 안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중국 북중 관계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아주 돌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에 나타난 북한 고위층 김정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탈북자들은 100% 김정은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네, 그렇죠. 저도 역시 공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김여정은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럼 세 번째 김계관은 동행했을까요? 그것까지는 저를 모르겠는데 같이 갈 수도 있다고 같이 있죠. 국회 문제 담당자.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게 예상해야 될 만한 게 있는데 김정은 방중 끝나고 러시아로 갈까요? 제 생각도 그렇거냐 탈북자 거의다가 러시아까지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좀 정보통이 빠르다기보다 생각이 빠른 사람들은 벌써 러시아에 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까지 점을 칩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북한으로서는 좀 급박한 현실점에 놓여 있거든요. 이번 방중 누가 초청했을 것 같습니까? 중국 측입니까 아니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갈렸을까요? 중국 측이 압박을 한 겁니다. 좀 조건을 놓고. 자, 그러면 이게 4월 달에는 한미회담, 그 5월 달에는 미북 회담이 결정됐는데 중국으로 또 까버리면 이 코리아나 미국 다 패싱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후에 두고 봐야겠지만, 두고 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급박한 상황이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지막 돌발 질문인데요. 이게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겁니까? 어찌 보면 지나간 상황을 전번의 상황을 모르게 되면 이게 치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쭉 이제 앞으로도 설명하겠지만 그걸 들어보게 되면 그 조건을 상황을 보게 되면 끌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막 괴롭히는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도 이제 당황치 않으시고 그냥 조목조목 말씀했으니 아주 대단하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안에 그 속사를 좀 보여주십시오. 자, 그 이번 방중 이 의견을 이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느낌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제 소감은 다른 분들의 소감과 특별하다기보다도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본다면 참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고 김정은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까불다가도 대국들이 그 압박에는 못 견디고 끌려가느나 하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현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하고 자기네가 모든 걸 다 풀어나가는 것처럼 까불다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지금 압력을 받고 깨갱하고 들어갔다는 걸 저는 지금 심통하다기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어쨌든 이번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돼서 중국에 가게 됐는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 방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 결과를 옳게 평가하려면 이거를 보게 되면 10일 전에 중국에서 3월 6일 날에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일체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한과 국경 봉쇄했습니다. 그러면 북한 대사를 불러다가 너희하고는 일체 외교 관계를 이젠 청산하는 길로 들어서겠다. 중국이 그래. 중국이 그렇게 아불렸어요. 그런 거 있었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다가 대한민국 대표단이 특사 자격으로 또 중국에 가서 북한이 먼저 와서 시진핑이한테 보고를 해도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대표단이 먼저 가서 우리 북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과적으로 움직여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조치를 우리가 했고 그 수순을 밟았고 미국과 비핵화 회담도 우리가 성사시켰다. 다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이랑
중국 주석이랑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토론할 때도 자기네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던 건데 쪽팔리게 됐거든요. 솔직히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니 그렇죠. 주중 북한 대사를 북한 중국 외교부에서 불러다가서라니 너희들하고 이제부터는 외교 관계를 청산하는 길로 나가겠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니 김정은이가 너무 바쁘니까니 네. 아까 먼저 말했지만 3월 17일 경에 이제 그 이현남이라는 사람을 들이보냈는데 네. 이 사람이 들어가서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하고 지리간한 기간에 대화하게 된 그 사건부터 설명하겠다 하니까 야 우린 먼저 대한민국 남조선을 통해서 다 들어서 시끄러워 가라 하고서 만나주지 않고 내쫓았어요. 야. 예.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네가 오지 말고 들어오겠으면 김정은이 오라고 올라. 딱 이렇게 됐어요. 야 여러분 예. 여기 지금 우리 김태산 선생님 모시고 굉장히 아직 한국 언론에서는 어떤 방송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 김정은 방중의 핵심 포인트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호철, 예. 예? 이호철이 먼저 그 가가지고 김정은 방중을 사전에 그 다 맞추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김정은 들어가고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3월 5일날 특사가 들어가면서 중국에는 알리지도 않고 너무 화났다는 거죠. 자, 저는 말이죠. 우리 김태산 선생님께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신 것도 저는 정말 감사하고 또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대한민국의 종편, 지상파 방송 채널 모두 몇 개입니까? 그 엄청난 그 TV와 방송 매스컴들에서 지금 이와 같은 그 정황 자료들 그리고 팩트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참 요즘 우리 종편이 그렇다는 언론이 돌아가는 거 보면요 참 과간이 아닙니다. 정말 과간이 아닙니다. 예 지금 그 이렇게 급박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중 관계가 돌아가면 평양에서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 있던 이런 분들 모셔다가 여러 가지 의견들도 들어야 되는데 김태산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고 뭐고 하면서도 말이야 전당 물이 없는 사람만 가지고 그냥 그럴듯한 예?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그냥 적당히 그냥 둘러맞히는 그런 식의 방송을 한다는 건 참 저희들은 가증스럽고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 제가 너무 좀 열이 좀 올랐네요.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어쨌든 예, 이번에 저는 남북 간의 대화가 물꼬가 트였고 비핵화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뭐 잘 풀려나가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이제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고 본 거는 외교 물론 성과라면 성과하겠지만 벌써 중국이 튀어나가고 러시아가 튀어나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남과 북한의 외교에서 한 가지 큰 낙오점 약점입니다. 네. 예, 한마디 말해 외교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남북 간의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서 까불다가 지금 대국들한테 얻어맞은 망신살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이게 그렇죠. 원래 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정부도 외교를 조실히 배운 사람 외교하게 되면 뭐 바깥에 나가서 뭐 교섭만 하는 게 외교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아주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게 외교입니다. 중국 사전에 중국하고도 다 조율을 하고 러시아하고도 다 조율하고 물론 큰 나라 눈치 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눈치 안 보다가 이번에 뭐 김정은이 중국 갔다는 문제가 나오자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랑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우리하고 토의 없이 갔을 수가 없다. 맨 처음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김여정이가 갔을 것이다 하다가 예. 점점 예. 불거져 나오니까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날 우리 갔을- 여러 가지 열어놓고 우리는 지켜본다. 뭐 배제할 수 없다. 예, 아이고, 이런 식으로 앉아서- 좀 부끄러우니까 예. 그랬는데 정말 이게 대한 소경이 갔다가 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그런 격을 해가지고 무슨 정보가 있고 무슨 판단력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관계를 외교라는 걸 좀 배운 사람들이 좀 나서서 예. 남북관계도 주도하고 그렇죠. 국제관계도 좀 이렇게 같이 해나가야지 이러다가는 비핵화 문제도 하기 전에 망신부터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솔직히 예. 예. 이자도 말했지만 남북관계 아주 잘 되고 북과 미북 관계 이제 다 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했지만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대국들은 이것을 좋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력 짝띠가고 어떤 북한 경제에 어떤 압력이 들어왔는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던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던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둘이 가서 2월, 3월 7일 날 그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토론해가지고 지금까지
북한에 들어가던 액화가스, LPG 가스가 100% 차단됐습니다. 아. 예.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모르지 북한에 지금 거의 잘 사는 사람들은 100% 가스를 뗐습니다. 그렇죠. 예. 표현을 가스 충전소가 청진에 2개 벌써 큰 게 들어앉았고 평양에 5개 충전소가 있고 옛날에 평양에 1개 충전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피연에 1개 충전소 있었고 근데 평성에 3개 충전소가 들어앉았고 신의주에만 해도 3개 가스 충전소가 이렇게 들어앉았어요. LPG 가스 몽땅 이제 뗄감이 없고 뗄감이 너무 비싸니까 이젠 가스로 몽땅 돌았어요. 거의나 돈 좀 있고 사는 사람들은 가스 몽땅 떼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가스 100% 차단시켰어요. 그러니까 국민 가스가 차단되면 국민들은 뭐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정부 압박에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간 겁니다.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뭐 미국과 일본을 대항마로 이제 들어갔다면은 뭐 아주 머리가 좋고 외교 잘한다고 했는데 뭐든 지나간 흐름은 할 수 없이 남북 간에 둘이서 뭣도 모르고 까불다가서라니 지금 대국들한테 코 납작 끼어서라니 지금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여기다 대고 중국에다 대고도 할 소리 없고 북에다 대고도 할 소리도 없는 겁니다. 왜? 네. 대한민국은 김정은이하고만 놀다가 지금 납작해졌어요. 정보통신이 없으니까 예. 정보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북한에 누구 갔는지도 지금 모르고 뭐 모르죠. 발표 국정원도 세상에 하나도 발표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 이렇게 망신이죠, 솔직히. 개망신살이가 그렇죠. 됐습니까? 미국은 모르는 척하지만 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발표 안 하죠. 민족끼리라면서요. 우리 민족끼리인데 왜 안 알려줘요? 그렇죠. 망신이죠 이게. 참 예. 개망신하고 앉아 있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 거 모르고 앉아서 지금 아주 생뚱같이 화려한 좀 비단보짝이 지금 꿈을 꾸고 앉아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망신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손만 내밀게 되면 북한 정부는 예. 언제든지 잡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예. 이번에 중국 가면서도 여기다 통보도 안 해주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통보뿐만 아니죠. 알기를 원래 헛바지라는데 그렇죠. 자기가 헛바지 아니라서 아닙니까? 아니 그게 지금 우리가 경제력이 어떻게 되고 북한에 비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성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체력은 굉장한데 왜 이 정말 거인 같은 사람이 그 조그만 이전 탁 치고 넘어갈 크기 앞에 가서 허리를 쪼아리고 뭐 정말 충성맹세하지 않은 시 다행이죠.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남북관계가 뭐 의도하는 대로 뭐 전망성 있게 아이고 말도 안 되죠. 다시 한번 그런 정말 우리 그래서 저는 이 탈북민들을 자꾸 앉아서 이게 통일의 해방군 그리고 또 북한 관계, 뭐 남북 관계를 뭔가 아주 화해와 평화의 길로 끌고 나간 데서 탈북자들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회기망측한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김태산 선생님처럼 북한에 돌아가는 어떤 핵심부의 맥을 짚고 있고 또 그 정보가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눈과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줘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또 그걸 통해서 올바른 대북 관계가 취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과 기회를 주는 게 전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돌다 앉아서 내만 가지고 독차지하고 그 특사 갈 때도 기사 하나 보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세상에 혼자 제 혼자 다 헤쳐먹고 다 해먹는데 결과라도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네, 뭐 대한민국 분들에겐 할 소리 같지는 않지만 솔직히 뭐 정부라는 게 이거 정부 운영을 이렇게 못합니다. 솔직히 망신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요. 예. 제가 시간상 관계로 마지막 요에 좀 포커스 맞춰봅시다. 네. 자 그러면 향후에 김정은이 중국에 불려갔는데 네. 이 먹 같은 자식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까요? 야 나는 미북 회담을 통해서만 이제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만들 수 있고 미군을 남한에서 내몰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돈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다면 미국한테 나는 중국에 가니 내 중국에 붙기 전에 나를 잡아주시오 뭐 이런 거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그 생각을 할 처지가 못 됐습니다. 너무 그러네요. 바쁘니까.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이도 먹은 나이도 없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스위스에 가서 유학했기 때문에 뭔가 튀었다 그러는데 그랬죠. 철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철없을 때 뭐 틱틱거리면 가서 뭐 그렇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담배나 피다 와가지고 맞아요, 그 뭐 맞아요. 배운 게 있습니까? 뭐 그 사람이 그렇죠. 이제 뭐 핵무기 하나 가지게 되면 몽둥이 하나 가지게 되면 다 휘둘러서 잡을 것처럼 생각했다가
이제야 큰 맛이 뭐 그 국제적인 관계가 뭔지를 이제야 느껴가는 겁니다. 이제 뭐 제가 생각은 이번에 중국에 가서 뭐 잘못했다고 비는 건 두말할 거 없고 왜 그랬냐 그러면 솔직히 나는 우리 남쪽에서 미군을 내보내려고 그랬다. 아마 이런 걸 타당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앞으로 미군을 내보내고 남조선에서 예. 저 군사기지도 또 뭐 중국이 당신네가 싫어하는 그 군사기지도 미군도 다 내보내갔다. 이것으로 아마 퉁쳤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다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갔다고 결심을 했겠는데 이제 김정은이는 이렇게 되면 더 큰 코에 끼우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야 너 우리하고 뭐 회담하겠다고 뭐 너네 남조선 특사한테다 그렇게 주절거리는데 회담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된 거야. 할래 안 할래 하고 이제 몰고 너 비핵화 하자고 해놓고 할래 안 할래 하고 몰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참 곤란한 환경에 빠지고 그것을 먼저 나서서 주관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더 큰 혼란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라는 큰 두 세 대국들 사이에서 이제 북한과 이 대한민국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참 허미난방 신세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실질자 여러분 우리 김태산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희뿌옇던 김정은 방중 내지는 북중 관계의 요즘 급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들이 어딘가 맥이 좀 보일 듯 말 듯합니다. 이제 며칠 지나서 그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북한이 얼마나 평양이 바빠 맞았는지 또 그들이 그런 미원숙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대국들 가지고 함부로 놀겠다고 하는 그 노름새가 얼마나 웃기는지 어린아이 철부지 같은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오늘 김태상 선생님과의 통쾌, 상쾌, 명쾌 남북관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미북 회담을 통해서만 이제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만들 수 있고 미군을 남한에서 내몰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돈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다면 미국한테 나는 중국에 가니 내 중국에 붙기 전에 나를 잡아주시오 뭐 이런 그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그 생각을 할 처지가 못 됐습니다. 너무 그러네요. 바쁘니까.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이도 먹은 나이도 없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스위스에 가서 유학했기 때문에 뭔가 튀었다고 하는데 바로 제가 그랬죠. 철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철없을 때 뭐 뒤거리면 가서 뭐 그렇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담배나 피다 와가지고 그 뭐 맞아요. 배운 게 있습니까? 뭐 그 사람이 그렇죠. 이제 뭐 핵무기 하나 가지게 되면 몽둥이 하나 가지게 되면 다 휘둘러서 잡을 것처럼 생각했다가 이제야 큰 맛이 뭐 그 국제적인 관계가 뭔지를 이제야 느껴가는 겁니다. 이제 뭐 제가 생각은 이번에 중국에 가서 뭐 잘못했다고 비는 건 두말할 거 없고 왜 그랬냐 그러면 솔직히 나는 우리 남쪽에서 미군을 내보내려고 그랬다. 아마 이런 걸 타당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앞으로 미군을 내보내고 남조선에서 저 군사기지도 또 뭐 중국이 당신네가 싫어하는 그 군사기지도 미군도 다 내보내갔다. 이것으로 아마 퉁쳤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갔다고 결심을 했겠는데 이제 김정은이는 이렇게 되면 더 큰 코에 끼우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야 너 우리하고 뭐 회담하겠다고 뭐 너네 남조선 특사한테다 그렇게 주절거리는데 회담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된 거야. 할래 안 할래 하고 이제 몰고 너 비핵화 하자고 해놓고 할래 안 할래 하고 몰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참 곤란한 환경에 빠지고 그것을 먼저 나서서 주관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더 큰 혼란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라는 큰 두 세 대국들 사이에서 이제 북한과 이 대한민국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참 허미난방 신세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태산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희뿌옇던 김정은 방중 내지는 북중 관계의 요즘 급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들이 어딘가 맥이 좀 보일 듯 말 듯합니다. 이제 며칠 지나서 그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북한이 얼마나 평양이 바빠 맞았는지 또 그들이 그런 미원숙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대국들 가지고 함부로 놀겠다고 하는 그 노름새가 얼마나 웃기는지 어린아이 철부지 같은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오늘 김태상 선생님과의 통쾌, 상쾌, 명쾌 남북관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